지금 저는 친구를 거의 만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루가 바쁩니다. 사람을 안 만나도 외롭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편안하고 숨쉬기가 편해졌어요. 1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 못했던 제 삶입니다. 그때는 친구 없이 어떻게 사나 싶었거든요. 분명 같이 늑자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과의 약속이 제 인생을 채우고 있었고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 약속들이 저를 채운 게 아니라 오히려 가슴이 허해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용히 물러난 뒤에야 알게 됐어요. 사람을 안 만나도 괜찮다는 걸, 혼자 있어도 하루는 충분히 풍요로울 수 있다는 걸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서울에 사는 65세 김순자 씨의 이야기예요. 친구를 끄는 게 아니라 조용히 물러났고 그 결과 지금의 평온이 찾아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친구를 만나 진심으로 행복한 시간을 언제 보내셨나요? 일주일 전요? 한 달 전요? 생각이 전혀 안 나신다고요? 괜찮습니다. 그러시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어쩌면 여러분도 조금은 혼자가 두렵지 않고 마음이 훨씬 편해지실 겁니다. 혼자가 축복이구나 라는 걸 확신하게 되실 거예요. 저에게는 30년 지기 친구가 셋 있었어요. 명숙이, 경희, 정자. 같은 동네에서 만나 자식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시집살이도 함께 버텨낸 사이였습니다. 30대 중반.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처음 만났으니까 어느덧 30년이 흘렀네요. 젊을 때는 버팀목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시어머니한테 혼나고 전화하면 명숙이가 달려왔고 남편이랑 싸우고 울고 있으면 경희가 말없이 옆에 앉아줬고 애들 대학 붙었을 때는 정자가 누구보다 진심으로 축하해줬습니다. 우리같이 늙자는 말을 수없이 나눴던 사이였어요. 손주 보면 함께 보고 여행 가면 함께 가고 마지막까지 서로 곁을 지키자던 그런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큰 갈등도 없었고 큰 사건도 없었어요. 그냥 세월이 쌓인 오래된 친구들이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문자를 주고받았고 생일이면 꼭 축하 전화를 했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만나서 밥을 먹거나 차를 마셨어요. 그게 30년 동안 이어진 우리의 루틴이었습니다. 그런데 60대 후반을 넘어서면서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아주 미세한 변화였습니다. 만날수록 피곤했어요. 2시간 만나고 오면 집에 와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대화는 늘 과거 이야기였어요. 그때 우리 참 젊었지. 그땐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좋았어. 요즘 애들은 우리처럼 안 살아. 같은 이야기들이 매번 반복됐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어요. 추억을 나누는 건 좋은 일이니까요. 하지만 만날 때마다 똑같은 이야기만 나오니까 조금씩 지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 이야기 지난번에도 들었는데. 속으로 생각하면서도 겉으로는 그러게, 그때 정말 그랬지 하고 맞장구를 쳤어요. 그리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은근한 비교가 섞여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명숙이가 말했어요. 순자야, 너희 큰아들은 그래도 자주 오잖아. 우리 애는 명절에도 바쁘다고 얼굴도 안 보여. 너는 좋겠다. 경희는 건강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너는 건강해서 좋겠어. 나는 요즘 무릎도 아프고 혈압도 높고 병원만 다녀. 약만 몇 알인지 알아? 정자는 남편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 남편은 성격이 좋으니까 편하지. 우리 남편은 은퇴하고 나서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 죽겠어. 하루 종일 소파에 들어 누워 TV만 보고 앉아 있어. 처음엔 그냥 하소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니까 푸념도 들어줘야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만날 때마다 똑같은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제 삶을 부러워하는 말들, 자기 삶의 불만을 늘어놓는 말들, 그리고 은근히 저를 견제하는 듯한 말들. 너는 그래도 낫지, 나는 말이야.
이 말이 계속 나왔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느꼈습니다. 이건 푸념이 아니라 비교였어요. 내 삶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 삶과 비교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표현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친구를 만났을 때 내 이야기를 편하게 꺼낼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시나요? 이 말하면 저 친구가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하고 말이에요. 저는 점점 그렇게 됐습니다. 손주가 예뻐서 자랑하고 싶어도 참았어요. 명숙이 손주 이야기만 나오면 표정이 굳었거든요. 명숙이 둘째 아들이 아직 결혼을 안 했으니까요. 건강하다는 말도 조심스러웠습니다. 경희가 요즘 몸이 안 좋다고 했으니까요. 남편이랑 여행 다녀온 이야기도 꺼내지 못했어요. 정자가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제 이야기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냥 듣기만 했어요. 명숙이가 자식 이야기를 하면 경희가 그래도 너는 낫지, 우리 애는 하고 끼어들었습니다. 경희가 건강 이야기를 하면 정자가 나도 요즘 여기가 아파서 하며 자기 이야기로 넘어갔어요. 대화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 이야기만 쏟아내는 자리였습니다. 누구도 상대방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차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제 이야기를 꺼내면 누군가는 부러워할 것 같았고 누군가는 상처받을 것 같았습니다. 너는 좋겠다는 말을 또 들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이해해 같은 짧은 말만 반복했어요. 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손주 이야기도 남편 이야기도 요즘 제가 뭘 하고 사는지도 말하지 않았어요. 아니 사실은 말하고 싶었지만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듣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목이 아팠어요. 말은 안 했는데 목이 아픈 게 이상했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하고 싶은 말을 계속 삼켰기 때문이라는 걸요. 삼킨 말들이 목에 걸려서 아팠던 겁니다. 집에 오면 남편이 물었어요. 친구들 만나고 왔어? 재밌었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응, 재밌었지.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전혀 재밌지 않았다는 걸요. 오히려 피곤했다는 걸요. 거울을 봤더니 제 얼굴이 축 처져 있었습니다. 웃긴 했는데 기쁘지는 않았어요. 떠들긴 했는데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있으면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제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제 존재는 점점 희미해지고 저는 그냥 배경이 돼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친구들과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이쁜 카페에서 만나 2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창밖으로 겨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오늘도 또 듣기만 했네. 내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했네. 그리고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슬픔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고 그냥 공허함이었어요. 웃긴 했습니다. 떠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기운이 빠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거울을 봤는데 제 얼굴이 너무 피곤해 보였어요. 이 관계가 나쁘진 않은데 나를 즐겁게 살게 하진 않네.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저를 미워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 친구들은 과거에 머물러 있었고 저는 지금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서로 비교하고 불평하며 시간을 보냈고 저는 그냥 편안하게 있고 싶었어요. 다만 함께 있을 때 제가 편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저는 그날 밤 결심했어요. 절교하지는 않겠다고 설명하지도 않겠다고. 다만 조금씩 물러나겠다고 말입니다.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상처 주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30년을 함께 한 사람들인데 마지막을 나쁘게 끝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천천히 제 삶의 중심에서 조금씩 비켜나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제가 먼저 언제 만날까 하고 연락했는데 이제는 안 했어요. 약속을 줄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만나던 걸 2달에 한 번으로 늘렸어요. 전화가 오면 받았지만 길게 통화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어때? 응, 괜찮아. 너는? 나도 그냥 그래. 그래, 다음에 보자. 이렇게 짧게 끝냈어요. 만나자는 제안이 오면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다음 달에 보자 같은 말로 자연스럽게 미뤘습니다. 핑계를 만들지도 않았어요. 그냥 시간이 안 맞는다고 조금 쉬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사실은 떠나고 싶은데 오래됐다는 이유 하나로 붙들고 있는 관계는 없으세요? 30년, 40년 알고 지냈으니까 끝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래된 관계는 소중하니까, 정이 쌓인 사람은 지켜야 하니까 그렇게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오래됐다고 해서 무조건 끝까지 가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걸요. 관계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어떤 관계는 젊을 때 필요했지만 나이 들어서는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처음 6개월은 솔직히 힘들었어요. 명절이 다가오니까 친구들 생각이 났습니다. 핸드폰을 들었다가 놓았다가 몇 번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한테서도 연락이 안 왔어요. 처음엔 섭섭했습니다. 나만 먼저 연락 안 했나? 했는데 알고 보니 그쪽도 연락 안 한 거예요. 어쩌면 서로 비슷하게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말이 되면 특히 허전했어요. 토요일 오후 2시쯤 예전 같았으면 친구들과 카페에서 수다 떨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 집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 지금 만나고 있으려나? 조금 외로웠어요. 이 나이에 내가 너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 아닐까? 스스로를 여러 번 의심했습니다.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컸어요. 친구 없이 늙으면 외롭지 않을까? 아프면 누가 돌봐줄까? 장례식 때 올 사람이 있기나 할까? 그런 생각들이 밤에 자꾸 떠올랐습니다. 어떤 날은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70살에 친구도 없이 혼자 늙어가는 거야?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가끔은 친구들에게 다시 연락하고 싶었어요. 미안해,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연락 못했어. 우리 다시 만나자 하고 다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명수기 번호를 눌렀다가 지우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떠올렸습니다. 그 사람들과 있을 때 내가 얼마나 작아졌는지를요.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무거웠는지를요. 목이 얼마나 아팠는지를요. 그러면 다시 마음을 잡았어요. 조금 외로워도 괜찮다고, 혼자여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사람이 줄어드는 건 실패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정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더 분명해져요. 어떤 관계가 나에게 맞고 어떤 관계가 맞지 않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정리되는 거예요. 필요 없는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소중한 관계는 더 단단해집니다. 그게 나이 드는 과정이에요. 외로움이 두렵다고 해서 불편한 관계를 붙잡고 있는 건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소진시키는 겁니다. 진짜 나를 지키는 방법은 편안한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불편한 관계는 조용히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나고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어요.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익숙해진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좋아졌어요. 하루 루틴이 생겼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요. 창문을 열고 바람을 쐐니다. 겨울이면 찬 공기가 들어오고 봄이면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요. 그 바람을 맞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커피를 내려 마셔요.
예전엔 인스턴트 커피를 마셨는데 요즘은 직접 원두를 갈아서 내려 마십니다. 핸드드립을 배웠어요. 유튜브 보면서 혼자 따라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는데 이제는 제법 맛있게 내려요. 그 커피를 들고 거실에 앉아 책을 조금 읽습니다. 요즘은 수필을 읽어요. 법정 스님, 이양하 같은 분들의 글을 읽습니다. 짧은 글인데 마음에 와닿아요. 9시쯤 되면 산책을 나가요. 집 근처 공원이 있습니다. 한 바퀴 도는데 40분 정도 걸려요. 천천히 걷습니다. 예전엔 친구들이랑 걸으면서 떠들었는데 이제는 혼자 조용히 걸어요. 새소리가 들립니다. 바람 소리가 들려요. 나뭇잎 스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예전엔 못 들었던 소리들이에요. 사람들 구경도 합니다. 강아지 산책시키는 사람, 조깅하는 사람, 벤치에 앉아 책 읽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는 게 재밌어요. 아무 말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걷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점심은 혼자 먹습니다. 간단하게 국수 한 그릇 끓여 먹거나 가끔은 식당에 가서 혼밥을 해요. 처음엔 혼자 식당 가는 게 어색했습니다. 혼자 왔어요? 하는 말이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오히려 편해요. 누구 눈치 안 보고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내가 앉고 싶은 자리에 앉습니다. 천천히 먹을 수도 있고 빨리 먹을 수도 있어요. 누가 재촉하지 않습니다. 오후에는 혼자 카페에 가요. 동네에 작은 카페가 있습니다. 사장님이 친절해서 단골이 됐어요. 창가 자리에 앉습니다. 그 자리가 제 자리가 됐어요. 거기 앉아서 사람 구경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그냥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창밖을 보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갑니다. 1시간, 2시간이 훌쩍 지나가요. 사람을 안 만나도 하루가 꽉 찬 느낌이에요. 예전엔 사람을 안 만나면 하루가 텅 빈 것 같았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혼자 있어도 하루는 충분히 풍요로워요. 감정 소모가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엔 친구를 만나고 오면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누가 무슨 말을 했고 내가 뭐라고 대답했고 그게 적절했는지 아닌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 말 했을 때 명숙이 표정이 굳던데 기분 나빴나? 경희한테 손주 이야기 안 한 게 잘한 거겠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게 없습니다. 혼자 있으니까 생각이 단순해졌어요. 복잡한 감정이 없습니다. 누군가 기분 나빠할까 걱정할 필요도 없고 내 말이 적절했나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편합니다. 밤에 잠이 편해졌어요. 이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예전엔 잠자리에 누우면 오늘 있었던 일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친구가 한 말, 내가 한 대답. 그 순간의 표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후회도 됐고, 저 친구는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섭섭하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면 잠이 안 왔습니다. 한두 시간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곤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누우면 바로 잠이 듭니다. 머릿속이 복잡하지 않아요. 오늘 뭘 했는지 천천히 떠올립니다. 아침에 커피 마신 것, 공원 산책한 것, 카페에서 본 풍경, 저녁에 본 TV 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떠올리다 보면 스르륵 잠이 들어요. 마음이 편하니까 잠도 편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해요. 예전엔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했는데 이제는 상쾌합니다. 그때 알았어요. 같이 늙는다는 건 끝까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각자 편안한 방향으로 가는 거라는 걸요. 여러분은 친구와 만나고 난 다음 날 개운하게 일어나세요? 아니면 오히려 더 피곤하십니까? 젊을 때는 함께 있어야 했어요. 서로 의지해야 했고 버팀목이 필요했고 힘든 시간을 나눌 사람이 있어야 했습니다. 시집살이 할 때, 애 키울 때, 남편이랑 싸울 때 그때는 친구가 절실했어요.
친구 없이는 못 버텼을 겁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달라져요. 이제는 서로 의지하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 삶을 사는 시기입니다. 누군가와 계속 함께 있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도 괜찮아요. 혼자 있어도 괜찮고, 가끔 만나도 괜찮고, 아예 안 만나도 괜찮습니다. 같이 늙자던 약속은 끝까지 함께 있자는 뜻이 아니라 서로의 길을 응원하자는 뜻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각자의 길이 다른 방향일 수도 있는 겁니다. 저와 제 친구들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 친구들은 여전히 과거에 살고 있었고, 비교하고 불평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지금을 살고 싶었고 편안하게 있고 싶었어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냥 달랐을 뿐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에너지예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사람과 있을 때 내 에너지가 빠진다면 그 관계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반대로 말이 없어도 그 사람과 있을 때 편안하고 에너지가 충전된다면 그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이에요. 웃고 와도 지치는 관계는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말없이 있어도 편한 관계가 좋은 관계예요.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온도입니다. 친구가 10명 있어도 다 불편하면 의미가 없어요. 친구가 1명밖에 없어도 그 사람과 있을 때 따뜻하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혼자 있어도 편안하면 그건 외로움이 아니에요. 오히려 불편한 사람과 억지로 함께 있는 게 더 외로운 겁니다. 진짜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 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있는데도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 오는 거예요. 저는 친구 셋과 함께 있을 때 외로웠습니다. 웃고 떠들면서도 속은 외로웠어요. 하지만 이제 혼자 있으면서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 커피 마시고 혼자 산책하고 혼자 책 읽는데 전혀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평온합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친구들과 물러난 건 그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었어요. 명숙이도 경희도 정자도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 친구들은 여전히 과거에 살고 있었고 저는 지금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며 관계를 유지했고 저는 그냥 편안하게 있고 싶었어요. 누가 옳고 누가 그른 게 아니라 그냥 방향이 달랐던 겁니다. 그리고 그건 괜찮은 일이에요. 평생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법은 없으니까요. 중간에 갈라서도 괜찮고 각자의 길을 가도 괜찮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지금 제 삶은 조용해요. 친구도 거의 없고 모임도 없고 약속도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평온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생각해요. 누구를 만나야 하나, 무슨 말을 해야 하나,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산책하고 싶으면 산책하고, 책 읽고 싶으면 책 읽고, 아무것도 하기 싫으면 그냥 누워 있습니다. 누구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이 자유가 너무 좋습니다. 예전엔 자유롭지 못했어요. 친구들 스케줄에 맞춰야 했고, 모임 날짜를 지켜야 했고, 연락이 오면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제 시간의 주인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편한 게 우선입니다. 70살에 이제야 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가끔 친구들 생각이 나요. 잘 지내고 있을까? 건강은 괜찮을까? 여전히 셋이서 만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연락하고 싶진 않아요. 그냥 멀리서 안부만 궁금할 뿐입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아요. 돌아가면 다시 그 피곤한 관계가 반복될 테니까요. 저는 이제 편안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사람이 적어도 괜찮아요. 약속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혼자여도 괜찮아요. 이게 제가 65살에 깨달은 인생의 지혜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누구와 있을 때 가장 편안하세요?
혹시 조용히 물러나고 싶은 관계가 하나 떠오르셨습니까? 오래됐다는 이유로, 정이 많다는 이유로 억지로 붙잡고 있는 관계는 없으세요? 이제는 놓아줘도 괜찮아요. 관계를 정리하는 건 냉정한 게 아니라 현명한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편안한 사람이에요. 한 명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혼자 있는 게 더 편하다면 그게 지금 여러분에게 맞는 삶이에요. 억지로 사람을 만들 필요도 없고 외로움을 참을 필요도 없습니다. 혼자 있어도 하루는 충분히 풍요로울 수 있어요. 산책하고 책 읽고 커피 마시고 그렇게 조용히 하루를 보내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댓글로 이야기 나누면서 서로 위로가 됐으면 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나이 든다는 건 사람을 잃는 게 아니라 나를 찾는 과정이라는 것. 그 사실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진솔한 이야기들을 계속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 곁에 평온히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친구가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라 친구가 있어서 더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말이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영자 씨는 말합니다. 친구가 없어서 천국이에요. 진짜예요. 처음엔 불안했는데 지금은 이게 제일 편해요. 누구 눈치 안 보고 비교당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하루.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혼자 있는데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마음이 다시 설레이고 편하고 행복해요. 이제야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친구가 없는데 무슨 천국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이 들어 친구도 없으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해. 이런 걱정이 드실 수도 있어요. 반면에 나도 더 이상 불편하게 친구 안 만나고 편해지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혼자가 왜 천국인지 공감하실 거예요. 혹시 지금 이런 고민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약속 잡기 전부터 벌써 피곤한 그 모임 만나고 오면 기분이 좋아지기보다 혼자 있고 싶어지는 그 사람들. 그래도 사람이니까 오래 알고 지낸 사이니까 하면서 참고 계신 건 아니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위로가 될 겁니다. 아니, 위로를 넘어서 확신을 드릴 겁니다.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아,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이런 확신 말입니다. 오늘은 조용히 관계를 줄인 뒤 오히려 삶이 편해진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라는 걸 아실 겁니다. 친구가 줄어드는 게 실패가 아니라 성숙이라는 걸 깨달으실 거예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박영자 씨 68세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삽니다. 남편은 간암으로 5년 전 먼저 하늘나라로 가셨고 자식들은 다 출가시켰습니다. 건강도 괜찮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혼자 사는 것도 이젠 익숙해요. 그런데 영자 씨한테 하나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친구 문제였어요. 2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들이 5명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꼭 만났어요. 처음엔 좋았습니다. 남편들 회사 다닐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니까 편했죠. 애들 키울 때도 서로 도왔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만남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모이면 늘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처음 30분은 건강 이야기. 누가 무릎 수술 받았다. 누가 혈압약 먹기 시작했다. 그 다음은 자식 자랑이었어요. 우리 애 또 승진했대. 우리 사위 병원 원장인데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파트 몇 채 샀는데 시세가 벌써 얼마나 올랐는지. 영자 씨는 그냥 웃으며 들었습니다. 친구 자식 잘 됐으면 좋은 거지 하면서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이상하게 기운이 쭉 빠졌어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게 됐습니다. TV를 켜도 내용이 귀에 안 들어왔어요. 영자 씨 자식들도 잘 크긴 했습니다. 아들은 중소기업 다니고 딸은 초등학교 교사예요. 나쁘지 않죠. 영자 씨는 자식들이 건강하고 성실하게 사는 게 제일 고맙다고 생각했는데 친구들을 만나고 오면 자꾸 비교가 됐습니다. 내 자식들은 왜 저렇게 못 벌까? 밤에 잠이 안 올 때도 있었어요. 스스로한테 화가 났습니다. 이게 무슨 생각이야? 자식들 잘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한 친구가 물었어요. 영자야, 너 요즘 손주들은 자주 보니? 아니, 애들이 바쁘니까 나도 그냥 내 할 일 하면서 지내지.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말했어요. 어머, 나는 일주일에 2번은 애들 봐줘. 맞벌이 부부니까 내가 안 봐주면 누가 봐줘. 그 순간 영자 씨는 자기가 할머니 역할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영자 씨는 거울을 봤어요.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나는 왜 저 사람들 앞에서 점점 작아지는 걸까? 그날 밤 영자 씨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이 친구들이 나쁜 사람들일까? 아니에요. 다들 착한 사람들입니다. 일부러 자랑하려는 것도 영자 씨를 무시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피곤할까? 영자 씨는 답을 찾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문제구나. 그 후로 영자 씨는 조용히 관계를 줄였습니다. 싸우지도 않았고 절교 선언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약속을 줄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만나던 걸 2달에 한 번으로, 그러다 석 달에 한 번으로. 친구들이 연락 오면 이번엔 좀 어려워서 다음에 보자 이렇게 대답했어요. 설명하면 오해할 것 같았고 설명해도 이해 못할 것 같았거든요. 처음 한 달은 좀 불안했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가? 나중에 정말 외로워지는 거 아닐까? 토요일 오후에 혼자 집에 있으면 친구들이 어디선가 만나고 있을 것 같았어요. 나 빼고 만나는 건 아닐까? 괜한 상상도 했습니다. 그런데 2달쯤 지나니까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알람 없이 눈을 떴어요. 천천히 일어나 커피를 한 잔 내렸습니다. 베란다 의자에 앉았어요. 아래 놀이터에서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었어요. 영자 씨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답니다. 아, 이게 평화구나.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누구한테 설명할 필요도 없고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비교당할 일도 없는 시간. 그냥 나로 있는 시간. 영자 씨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친구가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 불편한 친구 때문에 외로웠구나. 그날 이후로 영자 씨의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날씨 좋으면 공원 산책했고 도서관에서 젊을 때 못 읽었던 책들을 읽었어요. 혼자 먹어도 정성껏 요리했습니다. 저녁엔 좋아하는 드라마를 봤어요. 밤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날씨 좋았다.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마음이 편했다. 별거 아닌 일상이었지만 그 일상이 소중했습니다. 어느 날 딸아이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목소리가 밝아? 무슨 좋은 일 있어? 영자 씨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별로 없어. 그냥 요즘 편하게 지내고 있어. 엄마 친구분들은 요즘 안 만나? 가끔 만나지. 예전보단 덜 만나. 딸이 걱정하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 혹시 외롭지 않아? 영자 씨는 확실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오히려 지금이 제일 좋아.
걱정 말고. 실제로 영자 씨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친구들 만날 때가 더 외로웠습니다. 영자 씨는 알았습니다. 진짜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사이에 있는데 내 이야기를 못할 때, 내 마음을 숨겨야 할 때, 비교당하고 초라해질 때, 그때 진짜 외로움이 온다는 걸요. 잠깐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나고 나서 여러분의 하루는 더 가벼워집니까? 웃고 오셨나요? 아니면 참고 오셨나요? 만나기 전부터 벌써 피곤하지는 않으셨나요? 집에 돌아와서 아, 후련하다 이런 기분 드셨나요? 아니면 아, 피곤하다 이런 기분 드셨나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솔직하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 친구가 줄어들면 불안해 하십니다. 내가 문제가 있는 걸까? 내가 너무 까칠해진 건가? 나만 이런 건가? 이렇게 자책하십니다. 아닙니다.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나이가 들면 관계가 줄어드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성숙의 과정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사회적 선택성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남은 시간이 한정적이라는 걸 느낍니다. 젊을 땐 시간이 무한한 것처럼 느껴지죠. 앞으로 30년, 40년, 50년이 남았으니까 누구든 만날 수 있어요. 실수해도 다시 만나면 되고 관계가 틀어져도 시간이 많으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60대, 70대가 되면 다릅니다. 남은 시간이 보입니다. 10년, 20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누구와 보낼 것인가? 그래서 관계를 정리하게 되는 겁니다. 의미 없는 만남, 불편한 관계, 에너지 빼앗기는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멀리하게 돼요. 이건 본능입니다. 지혜입니다. 당신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똑똑해진 겁니다. 젊을 때는 관계가 많아야 했습니다. 직장 생활 해야 했고, 아이들 학교 학부모 모임도 나가야 했고, 동네 사람들이랑도 잘 지내야 했어요. 많은 사람을 알아야 정보도 얻고 도움도 받고 살아가는데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웃고 참고 관계를 유지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직장도 은퇴했고 아이들도 다 컸고 이젠 나만 챙기면 됩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친구가 있어야 나중에 외롭지 않지 않나요? 나이 들어서 친구 없으면 누구랑 이야기해요? 친구 없이 혼자 늙으면 얼마나 쓸쓸해요? 이 말들 다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친구가 많다고 덜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불편한 친구 때문에 더 외로울 수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교 모임이란 가난한 사람들이 서로를 데워주려고 모이는 것과 같다. 너무 가까이 가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너무 멀리 떨어지면 추위에 떨게 된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은 외로움을 피하려고 억지로 모임에 나가고 친구를 만납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붙으면 서로 상처를 주게 돼요. 비교하고 경쟁하고 피곤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너무 멀리 있으면 또 외롭고요. 그래서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어쩌면 가장 편안한 거리는 혼자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진짜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 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는데 내 마음을 나눌 수 없을 때 말은 하는데 이해받지 못할 때 웃고 있는데 속으론 불편할 때 그때 진짜 외로움이 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불안한 게 아니라 불편한 관계가 사람을 더 고독하게 만듭니다. 억지로 만나고 억지로 웃고 억지로 참는 관계는 당신을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차라리 혼자 조용히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훨씬 평화롭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있을 때 당신은 당신답습니까? 편하게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조금씩 자신을 숨기고 계십니까? 상대 말에 맞춰주느라 내 생각을 말하지 못하고 있진 않나요? 말하지 않아도 이미 답은 나와 있을 겁니다. 마음속으로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영자 씨가 관계를 줄인 지 1년쯤 지났을 때 마트에서 옛날 친구를 우연히 만났어요. 어머, 영자야. 오랜만이다. 요즘 왜 연락이 없어? 영자 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요즘 좀 바쁘게 지내고 있어. 그럼 다음에 우리 한번 만나자. 그래, 나중에 연락할게. 하지만 영자 씨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다시 그 관계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 친구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이제 그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영자 씨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날씨부터 봤어요. 천천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밥 한 공기, 된장찌개, 김치, 계란 한 개. 간단하지만 정성스럽게 차렸습니다. 혼자 먹어도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점심 전엔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는 할아버지, 강아지 산책시키는 아저씨, 유모차 끌고 나온 엄마. 모두 자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다들 자기 인생을 사는구나. 나도 내 인생을 살면 되는 거지. 점심 먹고 나면 낮잠을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잤어요. 일어나면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가벼웠습니다. 오후에는 청소하고 빨래하고 정리했어요. 천천히 하나씩 했습니다. 내 공간을 내가 가꾸는 기분이 좋았어요. 저녁에는 책을 읽거나 드라마를 봤습니다. 딸한테 배워서 넷플릭스, 유튜브도 보게 됐어요. 자연 다큐멘터리를 좋아했습니다. 아프리카 초원, 북극 바다, 아마존 정글. 세상엔 이렇게 넓은 곳이 많구나 생각하면서 봤어요. 혼자 보는 시간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풍요로웠어요. 밤에는 일기를 썼습니다. 거창한 내용은 아니었어요. 오늘 날씨 좋았다.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마음이 편했다. 이런 소소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일기를 쓰다 보니까 하루가 정리되는 느낌이었어요. 오늘 하루도 괜찮았구나. 오늘도 잘 살았네. 영자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평생 관계가 중요하다는 말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친구 많은 게 좋은 거고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게 좋은 거고 모임에 많이 나가는 게 좋은 거라고 배웠어요. 혼자 있으면 외로운 거고 친구 없으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깨닫는 건 관계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의 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10명의 불편한 친구보다 1명의 편안한 친구가 낫습니다. 아니, 친구가 1명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혼자 평화롭게 사는 게 억지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60대 이후의 인생은 확장의 시간이 아닙니다. 정리의 시간입니다. 젊을 때는 이것저것 다 해봐야 했어요. 많은 사람 만나고 많은 경험하고 넓은 세상 보는 게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아닙니다. 이제는 줄여야 할 때입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듯이 불편한 관계도 정리해야 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성숙입니다. 당신이 냉정해서가 아니에요. 당신이 똑똑해진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 있다고 외로운 게 아닙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평생 다른 사람들 신경 쓰느라 정신없이 살았잖아요. 남편 눈치, 시댁 눈치, 자식들 눈치, 친구들 눈치. 이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내가 편한 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시간을 쓰는 겁니다. 누구한테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누구한테 허락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자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뭘 할 수 있을까요? 거창한 결심은 필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첫째, 이번 달 불편한 약속 하나만 정중히 거절해 보세요. 모든 약속을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딱 하나만요. 약속 잡히기 전부터 벌써 피곤한 그 약속, 만나고 나면 후회하는 그 약속 하나만 거절해 보세요. 이번엔 좀 어려워서 몸이 좀 안 좋아서 다음에 보자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유를 대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시간은 당신이 지켜도 됩니다. 아무도 뭐라고 할 권리 없어요. 둘째,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허락하세요. 며칠 연락 안 했다고 관계가 끊어지진 않습니다. 진짜 필요한 사람은 언제든 연결되어 있어요. 상대방도 바쁘게 살고 있고 상대방도 자기 인생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 안 한다고 섭섭해하지 않아요. 오히려 서로 부담 안 되는 관계가 더 오래 갑니다.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는 어차피 오래 가지 못합니다. 편하게 두세요. 셋째, 혼자 있는 시간을 문제가 아니라 회복으로 정의하세요. 혼자 있으면 외로운 게 아니라 충전하는 겁니다. 배터리 충전하듯이 사람도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에 내 마음을 돌아보고 내 몸을 쉬게 하고 내 생각을 정리하는 겁니다. 이게 회복입니다. 그 시간을 누군가와 억지로 채울 필요 없어요. 혼자 커피 마시면서 창밖 보는 것도 좋고, 혼자 산책하는 것도 좋고, 혼자 책 읽는 것도 좋습니다. 혼자라서 외로운 게 아니라 혼자라서 평화로운 겁니다. 넷째, 하루 한 번 이렇게 말해보세요. 혼자여도 괜찮다. 아니, 혼자일 때 더 자유롭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면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또는 잠들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싶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매일 반복하다 보면 정말로 그렇게 믿게 됩니다. 말에는 힘이 있어요. 내가 내 자신한테 하는 말은 특히 더 강력합니다. 매일 스스로한테 말해주세요. 혼자여도 괜찮아. 오히려 더 좋아. 그러면 정말 그렇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똑똑한 60대는 사람보다 자기 에너지를 먼저 챙깁니다. 친구가 없어서 천국이 아니라 불필요한 관계를 내려놓았기 때문에 천국입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의리 말고 편안함으로 사셔도 됩니다.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고, 억지로 만나지 않아도 되고, 억지로 참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살아왔습니다.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 키우고 집안 돌보고 시댁 모시고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이젠 당신을 위해 사셔도 됩니다.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아니, 혼자일 때 더 자유롭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운 게 아니라 불편한 관계가 사람을 더 외롭게 만듭니다. 이제 그걸 아셨으면 용기를 내셔도 됩니다. 조용히 거리를 두셔도 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인생입니다. 당신이 편한 대로 사시면 됩니다. 요즘 굳이 안 만나도 되는 사람 하나 떠오르셨나요? 만나기 전부터 벌써 피곤한 그 사람, 만나고 나면 기운 빠지는 그 사람 생각나시나요? 혼자 있을 때 오히려 편해졌던 순간 언제였나요? 약속 없는 주말 아침 혼자 커피 마시던 그 순간 떠오르시나요? 댓글로 조용히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같은 마음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도 끝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혹시 이런 모임 있으신가요? 오래전부터 함께 온 사람들인데 요즘은 그 자리에 가기 전부터 가슴 한편이 무거워지는 관계 말이에요.
만나기로 한 날 아침에 일어나면 벌써부터 한숨이 나오고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온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 사람들이 나쁜 건 아닌데 집에 돌아오면 왜 그렇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꾸 떠오르는지요. 그런데도 쉽게 빠지지 못했습니다. 오래된 인연이니까 같이 늑자던 사람들이니까라는 말로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특별히 문제가 많은 모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흔한 우리네 인생의 이야기예요. 사실은 저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올해 69살, 이름은 김정숙이라고 합니다. 저는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24세 결혼해서 아이 둘 낳고 30대에는 시부모님 모시면서 눈치 보며 살았고 40대에는 아이들 대학 보내느라 아르바이트까지 했습니다. 50대에는 갱년기가 오면서 몸도 마음도 힘들었어요. 평생 남편 뒷바라지, 자식 뒷바라지, 시부모 뒷바라지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제 인생이라는 게 따로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여자의 삶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 제게도 딱 하나 있었던 게 대학 동기 모임이었어요. 7명이었습니다. 대학 때 같은 과 동기들이었는데 20살 때 만나서 지금까지 40년 넘게 함께 온 사람들이에요. 결혼하고 아이 낳고 갱년기 겪고 그 모든 시간을 함께 버텨온 사이입니다. 우리는 70 넘어서도 80 넘어서도 죽을 때까지 같이 늙자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모임에서 늘 특별한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연락 담당이었어요. 모임 날짜를 정하고 장소를 알아보고 모두에게 연락을 돌리고 못 오는 사람이 있으면 다시 날짜를 조율했습니다. 모임 분위기가 어색해지면 제가 먼저 말을 꺼냈고 누군가 언성을 높이면 제가 중간에서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만하자 하며 말렸어요. 그게 제 역할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하지 않으면 모임이 깨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내가 빠지면 안 되지, 내가 챙기지 않으면 흐지부지 될 거야, 그런 생각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6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부터였을까요? 조금씩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것이었어요.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모임 자리. 늘 하던 대로 밥 먹고 차 마시고 수다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예전 같지 않았어요. 가기 전부터 벌써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모임 날짜가 정해지면 그날부터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이번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 또 누가 누구 험담을 할까? 내가 또 중간에서 말려야 하나?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임 날 아침에 일어나면 이상하게 몸이 무거웠어요. 감기에 걸린 것도 아닌데 온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옷을 입으면서도 한숨이 나왔어요. 오늘도 또 가야 하는구나. 모임 자리에서는 웃었습니다. 맞장구도 치고 농담도 하고 분위기도 맞췄어요. 그게 제 역할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정말 힘들었습니다. 온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어요. 소파에 털썩 앉아서 한참을 그냥 멍하니 있곤 했습니다. 남편이 물었어요. 모임 다녀왔어? 재밌었어? 저는 그냥 응하고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재밌었냐고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재미없었다고 말할 수도 없었어요. 그냥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한참을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 무엇이 나를 이렇게 지치게 만드는 걸까? 그리고는 갑자기 깨달았어요. 모임에서 나오는 대화가 이제는 제게 상처가 되고 있었다는 것을요. 저희 모임 사람들은 요즘 손주 이야기만 해요. 우리 손주는 말이야 벌써 피아노를 친다니까, 우리 손주는 영어 유치원 다니는데 발음이 원어민 같아,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저는 아직 손주가 없습니다. 큰아이는 결혼을 하지 않았고 작은아이는 결혼은 했지만 아직 아이 계획이 없다고 해요.
그런데 모임에 가면 꼭 누군가가 물어봅니다. 정수가, 너는 손주 언제 보게 될 것 같아? 그 말이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말인 건 알아요. 하지만 제게는 상처였습니다. 너는 아직도 없구나. 너는 뭐가 문제야? 그런 시선이 느껴졌어요. 남편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남편은 요즘 등산 다니면서 건강해졌어. 혈압도 정상이고 우리 남편은 요리도 배우고 있어. 요즘 남편들은 달라야 해. 하지만 친구들 남편과는 달리 저희 남편은 등산을 못 가요. 무릎이 좋지 않습니다. 요리도 하지 않아요. 평생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괜히 저희 남편이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정수가, 너희 남편은 아직도 소파에만 앉아 있어? 그 말을 듣고 집에 오면 남편에게 괜히 짜증이 났습니다. 조언처럼 들리는 말도 많았어요. 정수가, 너 요즘 살 좀 찐 것 같은데 관리 좀 해. 우리 나이에는 관리 안 하면 금방 무너진다니까. 저도 알아요. 요즘 살이 좀 쪘습니다. 그런데 무릎도 아프고 몸도 힘들어서 운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면 제가 게으른 사람 같았습니다. 머리 스타일 좀 바꿔봐. 정수가 너무 촌스러워. 옷 좀 밝은 색으로 입어봐. 너무 칙칙해.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언이라는 건 알지만 제게는 평가로 들렸어요. 너는 그것도 모르냐? 너는 왜 그 모양이냐? 그렇게 들렸습니다. 더 힘들었던 건 제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말을 꺼내려고 하면 금방 끊겼습니다. 나도 요즘 허리가 아파서 병원 다니고 있어 하면 그래, 그런데 말이야, 내가 요즘 말이야 하면서 다시 자기 이야기로 넘어갔어요. 우리 남편이 요즘 소화가 안 돼서 힘들어해 하면 남편들은 다 그렇지 뭐. 그나저나 우리 남편은 말이야 하면서 또 자기 남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점점 말수가 줄었어요. 어차피 들어줄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그냥 듣는 역할만 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그래, 그랬구나 하면서 맞장구를 치고 웃어주었어요. 그게 편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모임이 유지되니까요.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정말 힘들었어요. 온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제 몸에서 에너지를 다 빼간 것 같았어요. 저녁 준비를 해야 하는데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마음도 힘들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 걸까? 나만 이상한 건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낮에 들었던 말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손주는 언제 보게 될 것 같아? 너희 남편은 아직도 소파에만 앉아 있어? 너 요즘 살 좀 찐 것 같은데?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그러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아도 그 목소리들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이런 마음을 갖는 제 자신이 너무 나쁜 사람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사람들인데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나이가 들어서 감정이 이상해진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웠던 건 이 나이에 모임 하나 없으면 정말 초라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60대 후반이면 자식들도 다 독립했고 남편은 남편대로 바쁘고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 줄어드는 시기예요. 그런데 친구 모임마저 없으면 정말 혼자가 되는 게 아닐까? 명절 때 누구와 만나고, 생일 때 누가 축하해주고, 힘들 때 누구에게 하소연하나? 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나갔어요. 가기 싫어도 힘들어도 모임 날짜가 정해지면 빠지지 않고 나갔습니다. 그래도 같이 늑자던 사람들이잖아. 40년을 함께한 사이인데. 나까지 빠지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닐까 그런 생각으로요. 내가 그만두면 배신하는 것 같아.
인정 없는 여자가 되는 것 같아. 사람 없는 여자로 보일 것 같아. 그런 두려움이 저를 붙들고 있었어요. 그렇게 1년, 또 1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이었어요. 또 모임 날짜가 잡혔습니다. 단체 대화방에 메시지가 왔어요. 정수가 다음 주 금요일 어때? 장소 좀 알아봐줘. 늘 하던 대로였습니다. 제가 날짜를 확인하고 장소를 알아보고 모두에게 연락을 돌리는 것. 그런데 그날 갑자기 손이 움직여지지 않았어요. 답장을 해야 하는데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휴대전화를 들고 있다가 그냥 내려놨어요. 다음 날도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요. 그러다 누군가가 다시 물었어요. 정수가 괜찮아? 요즘 바빠? 저는 그때 이렇게 답했습니다. 응, 요즘 좀 바빠서. 이번 달은 패스할게. 그게 시작이었어요. 한 달을 쉬고 나니 다음 달에도 가기가 싫었습니다. 다음 달은 꼭 나가야지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이번에도 좀 힘들 것 같아 하고 빠졌습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처음에는 사람들이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냈어요. 무슨 일 있어? 왜 이래? 우리가 뭘 잘못했어? 저는 그냥 아니야, 괜찮아. 그냥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하고 얼버무렸습니다.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설명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설명해봤자 이해받지 못할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만난 날이 있었어요. 오랜만에 나간 자리였는데 그날도 똑같았습니다. 손주 이야기, 남편 이야기, 누군가에 대한 험담, 제 이야기는 들어주지 않는 분위기.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아, 나는 여기 있으면 안 되는구나.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창밖을 바라보는데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눈물이 핑 돌고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사람들인데 이렇게 끝나는 게 맞나 싶었어요. 내가 너무한 건 아닐까? 사람들도 속상해하겠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주 살짝 분명한 안도감도 느꼈어요. 이제는 누구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누구 말에 상처받지 않아도 되고, 누구에게 맞춰주지 않아도 된다는 그 평온함.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외로움일까? 아니면 내가 처음으로 숨을 쉬는 느낌일까?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제 삶에 드라마 같은 변화가 생긴 건 아닙니다. 새로운 친구를 많이 사귄 것도 아니고, 갑자기 행복해진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히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주말 아침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주말만 되면 이번 주에는 모임이 있나? 약속 장소를 어디로 하지? 그런 생각부터 들었는데 이제는 아무 약속 없이 그냥 고요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이불 속에서 천천히 눈을 뜨고 창밖을 바라보면서 오늘은 뭘 하지? 여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시간. 그게 정말 좋았어요. 혼자 밥을 먹는 시간도 생겼습니다. 점심때 집에서 혼자 밥을 먹거나 가끔 동네 작은 식당에 혼자 가기도 해요. 처음에는 좀 쓸쓸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혼자 밥을 먹는 사람이 된 거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혼자 밥을 먹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제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천천히 씹으면서 제 속도로 먹을 수 있는 게 편했어요. 카페에도 혼자 갑니다. 예전 같으면 혼자 카페에 앉아 있으면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텐데 이제는 그냥 편하네요. 누구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누구 말에 대답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혼자 조용히 앉아 있을 수 있는 그 시간이 좋습니다. 감정 소모가 확 줄어들었어요. 예전에는 모임 다녀오면 며칠 동안 그 말들을 되새기며 괜히 기분이 나빴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도 마음이 편하네요.
아무 일도 없었던 평범한 하루, 아무도 저를 평가하지 않았던 하루. 누군가의 말에도 상처받지 않은 하루. 저는 요즘 그냥 그게 너무 좋습니다. 가끔은 혼자 웃어요. 물론 모든 게 완벽해진 건 아니에요. 가끔 예전 사람들 생각이 납니다. 특히 명절이나 제 생일 같은 날에는 옛날에는 사람들이 축하 문자를 보냈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울 때도 있습니다. 옛날 사진을 보다가 모임 사진을 보면 그때는 참 좋았는데 하는 마음도 들어요. 하지만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전혀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모임에 가기 전부터 숨이 막히던 그 느낌을, 집에 와서 소파에 털썩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던 그 시간들을,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던 수많은 그날들을, 그걸 다시 겪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워도 그냥 그리운 채로 둬요. 좋은 기억만 간직하고 힘들었던 기억은 놓아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요즘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평생 책임지고 살았구나. 가족에게도 시부모님에게도 모임 사람들에게도 늘 제가 책임지고 제가 챙기고 제가 분위기를 맞추었습니다. 그게 여자의 역할이라고 배웠고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60대 후반이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책임지는 것과 제 마음을 다치게 하면서까지 참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관계는 평생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는 것을, 여자에게도 관계를 정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요. 조선시대 학자 정약용 선생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벗이란 서로의 덕을 북돋워주는 사이여야 한다. 서로를 해치는 관계라면 멀리함이 옳다. 저는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아요. 친구라고 해서 무조건 평생 함께 가야 하는 건 아니구나. 서로 상처를 주는 관계라면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놓아줄 수 있어야 하는구나.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관계의 숫자가 아니더군요. 마음이 편안한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많은 친구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한두 명의 관계. 아니면 아예 혼자여도 괜찮아요. 혼자 있는 게 외롭지 않으면 그게 진짜 평온입니다. 프랑스 작가 앙드레 지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를 해방시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승인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이해다. 저는 이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제가 모임을 떠난 건 친구들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저 자신을 이해하고 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저는 제가 편안한 삶을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저를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제가 더 행복해진 건 아니에요. 다만 비로소 편안해졌습니다.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하루를 살게 되었어요.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하루. 평가받지 않는 하루. 그냥 제가 저로 있을 수 있는 하루. 여러분에게도 오래되었지만 숨이 막히는 모임이 있으신가요? 가기 전부터 한숨이 나오고 다녀와서는 며칠 동안 그 말들을 되새기게 되고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그런 자리. 그런 자리가 있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쩌면 그 모임은 그만두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놓아도 되는 자리일지도 몰라요. 오래된 인연이라는 이유만으로 평생 붙들고 가야 하는 건 아닙니다. 여자에게도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마음이 편안한 관계를 선택할 권리, 더 이상 다치지 않을 권리. 그리고 비로소 제 자신을 먼저 지킬 권리. 저는 이제 그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권리가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관계를 정리하는 건 배신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일이에요. 혼자가 되는 게 두려우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혼자 있는 게 외로운 게 아니라 함께 있어도 숨이 막히는 관계가 진짜 외로움입니다. 마음이 다치지 않는 하루,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하루, 그냥 편안한 하루. 그런 일상도 괜찮아요. 아니, 어쩌면 그게 우리가 평생 꿈꾸어왔던 평온일지도 몰라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여러분의 용기를, 여러분의 평온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